믿기지 않을 만큼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저 선수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을 굳건히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영웅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브레멘전에서도 당당히 선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과 지난 시즌만 해도 뮌헨은 충격적인 성적 부진에 빠져 우승 경쟁에서 일찌감치 밀려났지만 이번 시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정상 탈환을 향해 맹렬히 질주 중입니다. 20경기에서 16승 3무 1패로 승점 51점을 기록하며 2위 레버쿠젠을 승점 6점 차로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지 못해 곧 있을 플레이오프에서 셀틱과 맞붙어야 하는 처지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정이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밤으로 확정되면서 하루를 더 충분히 쉬고 유럽 무대에 임할 수 있게 되어 팀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이번 브레멘전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며 전반기 원정에서 5대 연기라는 대승을 거둔 상대인 만큼 선수단의 사기는 이미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져 이보다 더 좋은 승리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김민재는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소문이 무색할 만큼 콤파니 감독의 믿음 아래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수비의 핵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논하는 센터백 랭킹에서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분데스리가 시즌 베스트 11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당당히 위상을 떨치는 한국 선수를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또 김민재는 오늘도 브레멘전 선발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이어가 골문을 든든히 지키고 샤샤보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이루가 포백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에는 키미이와 파블로비치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공격 2선에는 무시알라와 올리세가 포진했으며 양측면에는 코망,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는 해리케인이 나섰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라이머가 부상으로 빠진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정예라고 부를 만한 라인업입니다. 반면 브레멘은 이번 시즌을 7위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저돌적인 공격수 슈미트가 라인을 높이 올리는 뮌헨의 약점을 파고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빠른 침투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흔들어 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마인츠를 잡아낸 흐름도 좋기에 뮌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전반전은 기대보다 지루함이 감돌았습니다. 브레멘이 5명을 뒤로 빼는 견고한 수비 블록을 형성했고 뮌헨은 특유의 화려한 패스 연결로 공을 돌리긴 했지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 해봐야 케인이 시도한 위협적인 헤더 한 번 정도였을 정도였죠. 김민재는 큰 흔들림 없이 상대 역습을 완벽하게 차단했지만 전반 19분경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교체된다면 뮌헨에는 초비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스타니시치가 부상에서 복귀했어도 아직 전술과 호흡이 불안정하고 다이어나 나이어 같은 후보가 있어도 콤파니 감독이 신뢰를 전혀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사실 다이어는 한때 잉글랜드 대표라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요즘은 그 명성이 무색해질 정도로 실망스럽기만 해서 계약이 끝나면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전반전이 종료되었을 때 뮌헨은 9개의 슈팅과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그다지 위협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김민재는 3차례나 상대 역습을 빠른 발로 진압했고 뒷공간으로 흘러들어오는 패스도 완전히 차단해주는 괴물 센터백다운 커버 능력을 뽐냈습니다. 패스 성공률 역시 95%에 달했고 전광판에는 그의 순간 최고 스피드가 시속 33.23km로 팀 내에서 가장 빠르다는 수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0대0으로 맞이한 하프타임에 뮌헨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점을 잃으면 2위 레버쿠젠과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8만 관중이 모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한국 가수의 노래 로즈의 아파트가 울려 퍼졌고 묘한 한국 감성이 더해지면서 경기장에 재밌는 기운을 불어넣어뒀습니다. 후반전에도 콤파니 감독은 동일한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했고 후반 11분에야 뮌헨이 선제 득점을 올렸습니다. 케인이 박스 안에서 공을 다투던 중 브레멘 수비수의 팔에 공이 명백히 닿아버려 VAR 확인 없이 바로 핸드볼 파울로 선언되었고 심판은 거침없이 PK를 지시했습니다. 케인은 이미 20득점 중 7골이 페널티킥에서 나올 정도로 PK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침착하게 성공시켜 1대0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김민재는 후반전에 들어 억울한 장면을 겪기도 했습니다.
브레멘 공격수를 뒤에서 살짝 태클한 것뿐인데 상대가 과장되게 고통을 호소하며 그라운드를 뒹굴더니 제대로 못 뛴다는 신호까지 보내버린 겁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해봐도 큰 접촉은 없었는데 상대 선수는 오히려 한 번 더 쓰러지며 심하게 다친 것처럼 어필했고 김민재가 직접 말을 걸어도 더 시끄러워질 뻔했습니다. 독일 현지 해설진도 도무지 김민재를 상대로 연기하는 게 통할 리 없는데 왜 저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김민재의 품격과 존재감이 더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이후 70분께 콤파니 감독이 사내와 라이머를 동시에 교체 투입했는데 교체되자마자 1분 만에 두 선수가 합작해 추가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점수는 어느새 2대0으로 됐고 최근 경기에서 4대0으로 앞서다가 막판에 연속 실점 3개로 아찔했던 경험이 있어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판 무시알라가 박스 안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뽐내다 다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케인이 멀티골을 완성시키면서 경기는 3대0 완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무실점이어서 결과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뮌헨 입장에서는 좀 더 일방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김민재가 흔들림 없는 방어력을 과시하며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제 뮌헨은 리그 6연승을 달성하며 향후 열흘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경기와 우승 경쟁 상대 레버쿠젠과의 원정 빅매치까지 쉴 새 없이 강행군해야 합니다. 먼저 셀틱 원정을 치러야 하는데 셀틱도 공격력이 장난이 아니니 김민재가 잘 버텨주는 것이 승부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는 불과 사흘 뒤에 레버쿠젠을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레버쿠젠은 이미 챔스 6강 직행에 성공해 체력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홈 경기를 맞이합니다. 만약 뮌헨이 그 경기를 놓치면 우승 경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쿠젠은 비록 무승부가 많아 승점이 다소 떨어졌지만 올 시즌 패배는 1경기에 불과하고 최근 5경기에 4승 1무를 거둘 만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레버쿠젠전을 잡으려면 셀틱과의 플레이오프 1위차전을 일찌감치 유리하게 풀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력만 놓고 보면 뮌헨이 우세하겠지만 혹시라도 삐끗하는 순간 그 여파가 레버쿠젠전 준비에도 치명적으로 미칠 수 있죠. 그나마 팀의 부상자가 많지 않아 폭넓은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희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김민재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레버쿠젠을 상대로 4차례 맞붙었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찝찝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비겼고 포칼컵에서도 뼈아픈 패배를 당했으니 이번 열흘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뮌헨의 챔스 도전과 리그 우승이 동시에 달성될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은 춤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5시에 열린다고 하고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은 그 다음 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브레멘전에서 김민재에게 휴식을 줄 거라고 예상했지만 센터백 출신이기도 한 콤파니 감독은 더욱 그를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키고 싶은 건지 혹은 네가 없으면 우리 팀은 무너진다는 절실함 때문인지 거듭된 선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럴 때야말로 김민재에게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민재는 그야말로 철인처럼 또 한 번 90분을 소화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해주길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의 위대한 태극전사가 독일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엄을 다시금 증명해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